낯선 이들의 방문. 낯선 이들이 방문한다 참 무서운 내용 같은데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그 19일 날이니까 일요일이에요. 네. 일요일 날 그 광주 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네. 네. 가장인 분이 이제 그 직장인이래요. 이분이 집에 있는데 당일날 새벽 1시 예. 누가 와서 배를 막 눌러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 새벽 2시 30분 네. 역시 안 열어줬어요. 04시 50분 역시 안 열어줬어요. 예. 대체로 이제 안에서 보니까 20대 초중반의 남성들이 와서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 밤 야심한 시각이기 때문에 안 열어줬어요. 무섭네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10시 30분경에 또 누군가 와서 눌렀어요. 네. 그때는 낮이니까 나갔어요. 왜 누르냐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여기 산다고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 거. 네. 당신 친구 같은 사람 여기 안 산다. 네네. 돌려보냈습니다. 30분 정도 더 있다가 11시에 또 어떤 그 20대 초반의 남성이 와서 배를 또 눌러요. 네. 나갔습니다. 나가서 당신은 왜 왔냐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오라고 해서 왔다. 근데 이때 이제 아마 이분이 좀 이상한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휴대폰 좀 보자. 예. 이제 그러면서 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이제 이런 것까지 따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내가 익명 채팅을 했는데 그 젊은이가 네. 본인을 미성년자라고 소개하는 여성이 조건 만남을 제의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여기라서 주소 알려준 이대로 와서 내가 배를 누르고 예.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새벽부터 이렇게 여러 차례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른 사람들 과연 왜 방문했을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직접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갔거든요. 어떤 젊은 20대 남자가 제가 문 열자마자 죄송합니다. 뭐 친구가 톡으로 여기 오라갖고 보냈는데 내 집이 아닌가 보네요 하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3, 40분 후 11시 좀 못돼서 11시경 또 한 번 이렇게 벨이 누르길래 나가니까 또 다른 남자가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또 친구가 톡으로 자기 집에 놀러 오라 했는데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서 핸드폰 좀 보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봤더니 채팅 앱으로 다른 A라는 사람이 집에 와달라 이렇게 유인을 한 거예요. 익명 채팅 앱으로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면서 뭔가 조건 만남 이런 시도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그 사람은 이 아파트 주민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이 아마 랜덤 채팅 앱인 것 같아요. 네. 네네. 거기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아마 이 지시한 사람을 이제 검거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 이제 경찰이 실제로 이 사건에 이제 붙게 되면 이 압수수색영장 신청한 거 별개로요. 네. 그 아파트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만한 사람들을 찾게 돼요. 뭐 이를테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뭐 택배를 했던 사람, 네, 아니면 각종 배달을 했던 사람, 예. 뭐 우편 배달을 했던 사람, 예. 아니면 그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 네. 모두가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용의군에 집어넣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용의자라는 사람 지금까지 안 잡히고 있잖아요. 이 압수수색을 채팅에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더라도 이 회원 가입 자체를 뭐 가짜 신원으로 했다 그러면 상당히 찾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랜덤 채팅이 약 300개 정도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거의가 이 랜덤 채팅 자체가 청소년들 어떤 조건 만남 이런 네네. 사건처럼 혹은 뭐 성매매 알선 관련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쓰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통제가 좀 필요하긴 하는 건데 이게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그냥 소개해주고 빠지는 건데 네. 문제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도 이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허위의 나이, 허위의 성별, 그다음에 성인 인증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거 랜덤 채팅은 사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실제 누군지를 추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저희 자막에도 나왔지만 이 경찰이 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 혐의로 허위 정보로 남성들 유인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는데 이 예. 간접정범이 뭐예요? 굉장히 말이 어렵네요. 이제 간접정범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네. 책임 능력이 없는 이를테면 미성년자 같은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예. 범행의 도구로 시켜서 뭐 이를테면 범법행위를 하게 유도하거나 아, 아니면 그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책임성이 없잖아요. 예.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범행을 실현하는 거 예. 이런 걸 이제 간접정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떤 의사가 독약이 드는 앰플을 간호사한테
그 투여하도록 시켰어요. 네. 간호사는 그게 독약인 걸 모르고 투여했죠. 예. 그런 경우에 간호사 같은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죠. 이용당했으니까. 네네. 뭐 그런 거를 이제 그 간접정범의 예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허위 주소를 뿌려서 남성들을 다른 집으로 유인하게 한 그렇죠. 이런 범행인데 왜 이런 걸 저질렀을까요? 수사 경험 많으시니까 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는 뭐 이를테면 장난삼아. 네. 장난삼아. 또 두 번째는 본인이 이 랜덤 채팅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는 그 오만한 판단. 네.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피해자 측하고 어떤 감정이 있어서 예. 피해자 측을 어떻게 괴롭힘을 좀 주기 위해서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거 간접정범이다 이러면 예. 이 새벽에까지 와가지고 초인종을 계속 띵동띵동 누른 사람 이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나라 현행법규에 예. 그 성매매 그 미수죄는 없어요. 아, 미수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처벌할 수 없겠고, 네. 다만 뭐 공동연관을 통해서 들어온 순간 주거침입죄는 성립이 되는데, 예, 근데 예. 그것도 고의성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들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가지고 예, 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그 남의 집에 침입하겠다는 그 고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주거 침입 그 미수죄에 이 사람들이 그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당한 사람은 이 아파트에 새벽에 뭐 1시건 3시건 그렇죠. 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을 텐데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전혀 없나 봐요. 예, 뭐 현재로서는 이렇게 시킨 사람, 랜덤 채팅으로 가도록 시킨 사람만. 이 사람을 속히 검거해서 주거 침입 미수로 처벌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행위가 좀 걱정이 되는 건요, 위원님. 과거 랜덤 채팅 앱에서 거짓말에 속은 남성이 실제로 네. 가서 직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8월에 세종시 쪽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네. 랜덤 채팅을 통해서 어떤 남성이 35세 독신 여성이라고 하면서 나는 성폭행을 좀 당하고 싶다. 나하고 상황극을 할 사람을 찾는다 했더니 거기에 네. 관심을 가진 오모 씨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 원룸을 찾아가가지고 네네. 성폭행을 했어요, 이 여성을. 예. 근데 사실상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이때 이제 시킨 사람을 이제 처벌을 했는데 그때 징역이 13년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성폭행을 한 오모 씨도 이제 그 7년을 검찰에서는 구형을 했는데 네네. 예, 그 사실을 모르고 했다 해갖고 무죄 떨어진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무죄 떨어진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황소희 씨가 왜 그러냐면 비록 상황극을 연출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더라도요. 예. 막상 그 여성이 저항하는 태도라든지 거절하는 태도를 보면 예. 이게 상황극인지 여부를 판단 못할까요? 그 부분을 좀 재판부에서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은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 사건, 이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 세종시에서 벌어진 사건 혹시 모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유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는 좀 나오는데요. 네. 이제 환경이 좀 달랐죠, 이거는. 예. 세종시 사건은 이제 원룸이다 보니까 여성 혼자 있는 곳이었고요. 여기는 일반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상황은 좀 다르죠. 그렇군요. 네. 남의 집 공동 현관, 물론 남의 집인지 뭐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비슷한 일 얼마든지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팅 앱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을 수 있는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 때문에 여가부에서 랜덤 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한다고 행정예고까지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랜덤 채팅 자체를 없앤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요. 네. 실명 가입하게 하고 인증하는 절차 두고 네.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을 좀 착안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공동연관 번호를 만들면 안 돼요. 아, 각 그래요? 세대별로 비밀번호 따로 둬야 됩니다. 누르고 들어갈 때. 아, 그거 빨리 예.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어쨌든 새벽 시간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피해자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빨리 용의자를 특정해서 좀 추적에 검거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